삼성바이오, 삼성물산,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했던 회계법인들 이런 데까지 지금 다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측컨대는 아마도 삼성물산 합병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이 들어요. 이게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 삼성물산을 합병하기 위해서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만들려고 이 삼성 바이오, 그러니까 삼바라든가 또는 삼성바이오 에피스라고 하는 회사의 장부를 조작했다. 그래서 삼성물산 합병이 부당하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논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제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당하게 될 겁니다. 수많은 주주들로부터. 그러면 이제 삼성물산 합병이 무효화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본인의 개인적인 재산들도 아마 다 뱉어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삼성그룹은 지배권이 없는 회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아니고 이제 삼성의 이름만 갖고 있는 뭐 독립적인 회사들이 그냥 쭉 있는 셈이 되게 되겠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경우에는 삼성생명을 통해서 주로 지배를 해왔었는데 삼성생명에 대해서도 이제 보험업법이라든가 또는 무슨 공정거래법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그것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삼성물산이에요. 그래서 삼성물산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다 끊어내는 거죠. 거기에 이제 삼바가 주요 역할을 하게 되고 문제가 되는 거기에 거죠. 거기에 아킬레스건처럼 이제 하나 딱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분식 회계를 했다, 장부 조작을 했다, 뭐 이런 지금 혐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우리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사실은 무슨 분식이나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이 콜 옵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국제 회계 기준에 적합한가라고 하는 것을 두고 서로 견해가 다른 거예요. 뭘 거짓말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견해가 다르다 이거는. 견해가 다르다. 그리고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딱 견해가 달라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선택이든 간 하나를 해야 돼. 어느 쪽 선택을 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는 분식이라는 공격을 받게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게. 좀 심각한데요. 왜냐하면 견해가 서로 다른 거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거짓말을 했다, 너 고의로 조작한 거지,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죠.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고 하는 그 회사의 주식을 그러니까 이 회사를 만들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85%를 내고 미국의 바이오젠이라고 하는 회사가 15%를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동업을 해서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자 이렇게 해서 회사 만들었는데 처음에 바이오젠은 시큰둥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이라는 회사가 무슨 바이오 산업에 무슨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고 뭐 와서 막 사정하고 해달라 그러니까 한번 해줄까?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출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종의 간을 보는 거죠. 하다가 잘 되면 나중에 너 성공하면 나한테 근데 그 주식 반 줘. 이런 조건을 건 거예요. 그 조건에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게 콜 옵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콜 옵션의 행사 가격을 주당 5만 원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젠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회사 가치가 주당 5만 원은 넘어갈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이제 주식을 사겠다는 거예요. 50%까지. 그런 조건을 걸어놨던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그런 콜 옵션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왜? 회사가 뭐 아무것도 없는 회사니까.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실패 가능성이 훨씬 높은 회사고, 그래서 이 바이오젠이라고 하는 회사가 아주 미온적으로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2015년 말이 되니까 2015년 후반기부터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되고 판매 승인도 받게 되고 이러면서 회사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콜 옵션도 의미를 가지게 됐던 거죠. 근데 왜
그러니까 이 증권선물위원회나 참여연대나 이런 데서는 왜 처음부터 콜옵션이라고 하는 거를 의미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투자는 많이 떠나 있는데 네. 삼성의 국내 연구 조직들이 그건 떠나기는 어려울 거예요. 연구 조직들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지배 구조가 막 흔들리고 그러면 연구 조직 자체는 떠나거나 뭐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사람들이 떠날 거라고 봐요. 똑똑한 연구 인력들,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다 떠날 거예요. 그 이건희 회장이 왜 S급 인재라고 해가지고 네. 사장들한테 막 다 그러잖아요. 그 삼성 계열사 사장들한테 당신들보다 연봉 몇 배를 더 줘도 좋으니까 천재들을 데려와라 라고 해가지고 정말 급여 많이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연구조직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떠나겠죠. 한국에서 희망을 못 볼 테니까. 재벌에서 총수들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재벌에서 총수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모든 재벌의 악이 사라진다. 이렇게 뭐라 그러나 뭐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거죠. 재벌 총수는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총수들이 문제도 많이 있죠. 문제 있는 총수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전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이 말하지 않는 전제. 그건 뭐냐? 한국 기업에서 총수들이 사라지고 나면 미국 기업들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예요. 전문 경영인이 뭔가 굉장히 잘 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국민들도 일단 뭐 대개는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는 듯 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은. 그러니까 미국 기업에서 전문 경영인들이 잘 할 수 있는 이유는 전문 경영인들이 근로자들에게 매우 가혹합니다. 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죠. 왜 그러냐? 그들은 주주가치 경영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회사가 돈을 잘 벌어야 돼. 회사가 노동자들한테 뭐 후하게 해주고 이런 게 회사가 아니고 회사는 돈을 잘 벌어야 되는 거야. 회사는 이익을 많이 남겨야 해. 라고 하는 이 원칙을 전문 경영인들도 아주 철저히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미국 기업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이 운영을 하더라도 미국 기업들의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되고 네. 또는 증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주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과연 그렇겠냐? 아유,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국민연금이 10%를 가졌다. 지금도 뭐 9% 갖고 있어요. 그리고 대주주 없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그 근로자들에게 가혹하게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하죠. 이제 노조 생기고 뭐 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적당히 살겠죠, 누구나 다.